안녕하세요. 김용중의 주식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전 투자 팁으로 반도체 기업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흔들려서 팔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는 대표 기업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눈 감고 가만 사두기만 하면 수익 나는 종목은 아닙니다. 시세 차익의 목적이라면 오히려 까다로운 종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경기 사이클, 대한민국 수출 곡선, 세계 경기 사이클, 메모리 업황, 코스피 시장 추세 등 주가 변수가 꽤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업종이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실전 투자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전 팁 하나. 반도체 관련 지수를 참조합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할 때 차트를 봤어요. 상승 추세는 유지하면서 횡보하는 주가를 보였고요. 60일선 위로 주가가 뿅 하고 솟는 걸 보고 기술적 매수 신호가 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램 익스체인지를 봤더니 어라? 이건 아닌데? 뭔가 미스매칭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자 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었더니 어라? 외국인들이 엄청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펀드 매니저라면, 내가 외국인 투자자라면 메모리 기업에 투자를 해놨는데 메모리 가격이 하락을 보였을 때 해당 기업 주식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메모리 쪽은 줄이고 비메모리와 장비 쪽은 비중을 더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는 대만의 반도체 시장 제조사인 디램 익스체인지사에서 발표하는 주요 메모리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이제 연관성이 굉장히 깊죠. 제가 차트에서 확인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일반 HTS에서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회해서 봤더니 이런 모양새가 나오죠. 자, 밑에 하단 쪽에는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이 디램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올해 3월달, 4월달 되면서 정점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계속 가격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8월달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번 달이면 한 마이너스 4.5%가 떨어졌네요. 이거는 디램 현물 가격에 대한 시장 추이를 인덱스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횡보하고 있고 하락을 이번 달에 급격하게 나타낸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삼성전자 8월 3일날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뿅 솟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주가 SK하이닉스도 8월 초에 뿅 하고 솟았는데 이때는 기술적 분석상으로 얘는 매수 신호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매수 신호가 들어왔었는데 디램 익스체인지를 보면은 이거는 또 미스매칭 되는 신호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또 관련된 반도체 지수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썩스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관련 종목을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만든 인덱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보면은 가격 추이를 보면은 이제 월봉과 이제 일봉 모두 상승 중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디램 익스체인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이것도 HTS에서 이제 지수 확인을 하면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래쪽은 이제 월봉 지수입니다. 자, 월봉 추세를 봤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계속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 추세는 상승 추세상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달에만 음봉으로서 살짝 조정받는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죠. 일봉도 마찬가지. 쭉 보면은 상승 추세선상에 있습니다. 작년 2020년 3월 이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죠. 자, 그래서 추세는 상승 추세라는 것을, 반도체 업종이 상승 추세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반도체 업종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실전 팁 2. 두 번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겁니다. 투자 대상을 글로벌로 넓혀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세계 1등이지만 메모리 반도체에 국한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종목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장비, 이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투자를 합니다. 자,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게 다른지 기본적으로 이제 이 IT 쪽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실 텐데 잘 모르시는 분은 요 그림을 통해서 잠깐만 이해를 하십시오. 메모리는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 비메모리는 정보를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PU 얘기죠. 그리고 휴대폰에서 어떤 프로세스 얘기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다음에 센서 처리하는 것들, 기타 등등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반도체들, 메모리 뺀 나머지 반도체들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고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도 굉장히 시장이 큽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는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는 국내 시장도 있고 국내 기업들도 많고요, 미국 기업들도 많은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제 1등은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ASML, 램 리서치 이런 등의 이제 회사들이 쭉 있습니다. 한국 기업도 18등에 있죠. 원익 IPS.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장비까지 겸해서 특히나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이제 올해 연초부터 화두가 돼 왔고, 그러면 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서는 라인 증설, 생산 캐파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비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장비 쪽 회사들의 기업 실적 굉장합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HTS에서 반도체 업종 그리고 대표 기업들을 찾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셨죠. SOX, SOX라고 하는데요. 그 반도체 SOX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미국의 ETF가 있어요. 그 ETF를 잠깐 보시면, 자, SOX, 자, SOXX라는 이름의 ETF가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이 ETF의 구성 보유 종목을 보면 주요 종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비중이 제일 많고요. 브로드컴, 인텔,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마벨, ASML, KLAC,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바이스, 이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가 바로 SOXX이고요. 이런 반도체 업종들,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이런 반도체 업종을 구성하는 이런 종목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통으로 그냥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 SOXX 요 ETF를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도체 투자를 하신다면요. 이것보다 레버리지가 좀 더 센 SOXL이라는 ETF도 있는데요. 그 ETF는 3배수입니다.
이제 좀 추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도체 종목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까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오히려 비중은 제일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천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네, 수익증권 파생 상품이 이제 이렇게 비중이 높죠. 3배수로 튀운 ETF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파생 상품이 가장 이제 보유 비중이 크고요. 이런 종목, 이런 ETF를 투자하셨을 때는 단점이 뭐냐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할 때 그 반등의 탄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하락폭도 더 크고요. 파생 상품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제가 추천해드리기 힘들고요. 그래서 SOXX가 이제 가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반도체 업종에 투자할 수 있는 ETF이고요. 그리고 이 ETF보다 좀 더 액티브하게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성 종목들을 참조하셔가지고 그 구성 종목 중에서 몇 종목을 고르신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직접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반도체 종목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요. 일단 그 종목들의 펀더멘탈을 보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로 유명한 회사라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더 이상 그래픽카드 회사라고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영역이 그래픽카드에서 요즘 비트코인을 이 채굴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행을 탔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많은데요. 본질은 이겁니다. 그래픽카드,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연산을 처리하는 GPU, 그 GPU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AI 플랫폼까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토모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AI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그 AI 플랫폼을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다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까지도 지금 사업을 영역 확장해서 굉장히 수익이 잘 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단순하게 그래픽카드 회사다라는 개념은 과거 개념이고요. 지금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때는 엔비디아는 글로벌 IT 기업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쪽을 보면 매출, 총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죠. 순이익, 영업이익률, 특히나 EPS 부분이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작년에 거의 100% 넘게 올랐고요. 올해도 벌써 50%가 넘게 올랐을 겁니다. 올해 52%가 올라 있네요. 자, 이런 기업들. 또 다른 기업도 한번 살펴볼까요? 브로드콤. 괜찮죠? 매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EPS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회사들은 펀더멘탈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봐서 이 회사의 추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세가 어떻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눌러줄 때, 눌림목이죠. 주가가 상승할 때 따라잡으면 안 됩니다. 그냥 느긋하게 그래 지금 올라가네, 올라가면 나 기다렸다가 조정 줄 때 살래 라는 마음으로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고 천천히 매수에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일로 왔는데요. 자, 위에 보시는 것들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인텔,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이런 기업들은 모두 다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기업이 이제 AMD입니다. AMD가 매출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 또한 가파른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런 종목들은 자, 지금 3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급할 게 없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음봉을 주는 눌림목 매수에 진입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진입할 수 있으실 겁니다. 기다렸다가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SML, KLA-Tencore,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입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정말 보기가 좋아요. 일단은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 특히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1등 기업이에요. 반도체 장비 회사요. EPS 성장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저도 이 기업에 투자를 고려를 했다가 기업이 지금 주가가 너무 높아져 있었어요. 이때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조정 주면 들어가겠다. 조정이 너무 짧게 들어왔죠. 그래서 조금만 들어갔어요. 근데 또 올라갔어요. 그 다음 납뒀습니다. 그럼 또 내려왔을 때 이 밑에서 또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고요.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매수해서 담아 놓으면 이런 기업들은 결국 나중에 주가가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어느 정도 조정을 줬다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 2차 상승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은 이런 펀더멘탈을 받쳐주는 기업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죠. 1등은 삼성전자, 2등은 SK하이닉스, 3등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자, 이 기업은 지금 좋다가 이제 회복 중에 있죠. 좋다가 회복 중에 있습니다. EPS도 마찬가지 회복 중에 있어요. 회복 중에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DRAM 익스체인지 인덱스를 보면 이 가격이 DRAM 메모리 가격이 하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추세가 끝난 건 아닙니다. 얘가 DRAM 가격이 추세가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장기 이평선을 보시면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막 조정이 들어온 거죠. 그럼 이건 끝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끝난 모양새는 정말로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여야지만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닙니다. 지금은 상승했다가 조정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팁 셋. 기술적 대응으로 주식 보유 수량 늘리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장기 물량을 그대로 두시고요. 장기 물량은 그냥 꾸준히 그냥 킵보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기술적 관점에서 시장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현금이 더 없는 경우에 한해서요. 현금이 더 있으시면은 장기 물량 그대로 두고 조정받았을 때 현금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현금이 더 없을 경우에 이거는 난감한 상황이죠. 그때는 그냥 이 트레이딩 관점을 그냥 신경 쓰기 싫으신 분은 그냥 장기 물량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약간 불안하거나 혹은 나는 물량을 이 기회에 더 늘리고 싶은데 현금이 더 없구나 뭐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으신 그런 투자자분들은 약간 트릭을 써가지고 일정 부분은 물량을 줄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점 매수에 들어갔다가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추세를 복귀했을 때 그때는 보유 물량이 더 늘어나 있는 그런 계좌를 만들고 싶으실 때 이런 기술적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 투자 물량의 비중은 뭐 50대 50 또는 70대 30 요거는 각 개인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시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비중은 판단하셔서 나누시면 됩니다. 자, 기술적 신호 대응법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만 따라 하시고요. 뭐 선수분들은 더 잘 하시겠죠. 그래서 트레이딩 물량은 목적은 왜 하냐? 주식 보유 수량 늘리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HTS에서 잠깐만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하이닉스가 지금 하락률이 좀 깊죠. 자,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좀 제가 그리기 위해서 예. 자, 지금 지난주 금요일 연휴 전에 보시면은 하이닉스는 오히려 1%가 올랐죠. 삼성전자는 3%나 3% 이상이나 빠졌는데 그러면 왜 다를까요? 서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기술적 위치가 삼성전자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물론 많이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지만 딱 여기 선이 보이시죠? 월봉 추세로 보면은 지금 24개월 선에 지금 딱 부딪혔죠. 그리고 24개월 이평선에 부딪히면서 가격대도 딱 10만원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 가격존에도 왔죠. 딱 돌파했던 10만원권을 지금 와서 지지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기 이평선 24개월 평균 가격입니다. 지금이 24개월 동안 이 평균 가격을 다 모았을 때 현재 가격이 10만원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가격적인 저항이 지지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 들어오는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확실치는 않아요. 정말 확실한 거는 장대 양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반대로 매도할 때도 장대 음봉이 나와야지 이제 매도 신호인데요. 음봉은 이렇게 다 합치면 연속적으로 들어갈 때는 다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합치면은 장대 음봉으로 볼 수도 있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양봉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 신호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저가 지지 라인까지는 왔다라고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다음 주부터 상승을 하게 되면, 즉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 되겠죠. 여기서 너무 과다이기로 급하게 때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등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더 떨어지면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매하고 지금 여기서 투매를 나가시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투매를 했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 정말 속상합니다. 그럼 그러지 마시고요. 자, 지금 기다리면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은 반등을 줄 겁니다. 그럼 반등을 주면은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주면 위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여주세요. 여기서 10개 줄이시고 20개 줄이시고 30개 줄이시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줄여주시고요. 그래 줄인 다음에 그럼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겠죠. 그러면 자, 그동안은 시간이 지나면 이 21선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241선을 뚫고 내려오겠죠. 그럼 요 어디선가 부딪히는 점에서는 이제 다시 하락의 기운이 더 세기 때문에 하락세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21선이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241선은 이렇게 가겠죠. 그럼 21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 주는 그런 타이밍이 딱 오면 그때는 다시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21선이 다시 턴하기 전까지 반등을 주면은 물량을 일단 줄이세요. 그랬다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21선이 턴하는 것을 보고 진입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1선이 쭉 올라가겠죠. 자, 21선이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241선 근처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61선도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싸움에는 새우등 트지 마시고 여기서 또 줄여주세요. 어차피 밑에 여기서 샀으면은 수익이 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청산을 해주세요.
청산을 하신 다음 그 다음 또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이기느냐, 매도세가 이기느냐, 매수세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피튀기 전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적절한 타이밍에서 청산하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올라가면 그냥 못 올라갑니다. 반드시 제꼈다 가야 되는 그런 필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다시 조정 줄 때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시금 내려온다면 기다리셨다가 밑에서 다시 턴할 때 21선이 다시 턴하거나 61선이 쭉 내려왔다가 다시 턴하거나 장기 이평선이 다시 턴할 때 그때 매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폭이 지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급격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몇 개월 동안은 다시 상승 추세로 바로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밑에서 저가 매수세가 있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느 정도 저점 형성을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저점 형성되는 기간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 틀고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끝난 건 아니고요.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권 돌파 이론에 의하면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상에서 지금 95,000원, 10만원대에서 지금 돌파를 한 상태예요. 이미 작년 12월 달에. 그러면 고점 박스권을 돌파했으면은 돌파한 지점을 지지 테스트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지지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다시 이렇게 하락한다면은 장기 상승 추세는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 지지 테스트에서 성공을 하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캔들이 계속 그려지겠죠. 이렇게 주거니 받기 하는데 10만원 선을 깨지 않고 계속 지지 테스트에서 성공해 준다면 얘는 다시 반등으로 올라갈 겁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하지만 니콜라스 다비스의 이제 박스권 돌파 이론에 의하면은 이런 모양새에서 다시 지지하고 상승했을 때 그때는 다시 큰 상승을 준다. 여기 특히 최고점, 전고점 돌파도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나중에는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라는 것을 이제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기술적 트레이딩도 같이 겸해 보시면 좀 더 유연한 대응이 되실 겁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망가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상승 탄력은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반등을 주는데 이 이평을 61선,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얘는 올라갈 때마다 줄여줘야 됩니다. 자, 다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늘은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때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바라보고 계셨다면 그 스펙트럼을 해외 투자까지도, 특히나 미국 투자까지도 고려를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반도체 투자가 되실 거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갈지,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드렸습니다. 방법은 트레이딩을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물량을 더 늘리시거나 혹은 좀 더 현금화 시키셔서 저기 미국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까지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놓는 것, 이것이 좀 더 향후에 더 큰 수익 혹은 지금 손실이 좀 났더라도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에
걱정만 하고 계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한번 움직이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간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식으로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한번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